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합니다. 보세요. 정리할 개념. 다른 건 아니고, 어, 기본적인 계산과 관련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언제나 공부할 때 용어에 일단 집착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용어. 응? 자, 정수는 이 정자가 무슨 정자라고 했죠? 그게 뭐야 그랬어? 무슨 정자? 가지런할 바를 정자가 아니고 가지런할 정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제 쓰는 말이야? 정리정돈할 때 이 정자가 정수할 때 정자랑 같은 정자야. 다를 정자가 아니고. 응? 근데 왜 가지런하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가지런한 거지? 가지런하다가 뭘까? 왜 가지런하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간격이 모두 일정해. 이웃하는 수끼리 간격이 모두, 봐봐. 이건 가지런한가요? 그게 아니라 이웃한 수까지의 이 거리가 일정해, 항상. 이런 걸 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간격이 얼마씩 차이 나는? 얼마씩? 일씩. 그치? 떨어진 수가 돼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봅니다. 수직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직선인가요? 수직선인가요? 수직선. 수를 표현해 놓은 직선. 수직선에서 원래는 0부터 1, 2, 3, 0을 제외한 나머지 이 수를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여기가 자연수잖아요. 근데 일씩 차이가 난다는 건 0보다 작은 쪽으로도 또 일씩 차이 나는 이런 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자연수만 있던 수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 중에 정수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호가 있다. 부호는 뭐뭐가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 수학계에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들 사이에서 부호를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수학자들이 자자 다 오케이 인정 응 인정 부호를 인정해 주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수학자들끼리 싸웠어. 의견이 충돌했다고. 부호 있는 수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근데 모든 수학자들이 그래 좋아 응 인정 해주는데 몇 년? 300년 걸렸다고. 300년이 걸렸어. 그 논리를 좀 따져보면은 만약에 물컵이 있잖아? 야, 물컵에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적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니? 그래서 마이너스 인정을 못 했던 거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텅 비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을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해봐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 더 필요한 거. 무슨 의미일까?
그냥 자기가 편한 생각을 얘기해봐. 아, 그때 이제 싸웠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물컵을 딱 갖고 와서, 자, 비어있는 물컵 여기 있지? 이건 지금 물의 양이 얼마야? 0입니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컵에 이거 0보다 작은 양을 어떻게 담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그것도 말이 되는데? 한 거예요. 그럼 물이 채워져 있는 것까지가 마이너스라고 어, 어. 그러니까 생각을 거꾸로 한 거긴 맞지만 저 생각이 맞는 거야. 뭐냐면, 그게 아니라 기준을 잡자는 거지, 기준. 기준을 잡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물컵을 예를 들어볼게. 그게 아니라, 기준을 잡자는 거는, 자, 여기가 물컵에 항상 있어야 될 물의 양이라고 떼져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물컵의 절반이 이 물컵이 항상 담아내야 될, 꼭 있어야 될 물의 양이었는데, 그러면 이 기준보다 적은 양이 담겨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보다 많다 적다 따지자는 게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 온도가 있지, 온도. 온도,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왜 섭씨라고 부른다고? 섭씨 아저씨가 만들어서. 왜 또 섭씨 아저씨가 됐어? 중국에서 그렇지. 셀시우스라는 말을 중국에 없으니까 소리가 셀시우스? 난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 중에 셀시우스랑 가장 비슷한 발음이 섭이래.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온도의 기준을 뭐로 잡은 거야? 그렇지. 0도씨 이거 셀시우스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는 점이야. 물이 어는 점. 순수한 물이 어는 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얼음이 어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뭐라고 해? 0도보다 아래에 있어요. 영하. 0도보다 위에 있어요. 영상. 응? 온도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높이, 높이. 높이는 뭐가 있어? 아니 기준 말이야, 기준. 기준이 바다 수면 높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산의 높이를 표현을 할 때 바다의 평균적인 수면 높이보다 산이 얼마나 높게 있나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었나요? 이 높이를 나타낼 때 뭘 기준으로 잡냐면 바다의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바다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잡을 땐 이 높이를 뭐라고 불러? 바다 해자. 바다 저수면을 출발해서 높은 정도예요. 해발고도라고 해. 바다를 출발한 시점에서 높은 정도.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아까 선생님 300년 걸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0년대에 인정받은 거거든. 더 놀라운 건 이것보다 훨씬 더 과거에 아주 훨씬 더 과거에 인도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수학에서 음수를 도입하고 있었어. 당시만 해도 이쪽이 중동, 인도, 아라비아 이쪽이 수학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었어. 문명이. 놀랍지. 근데 이제 서구 유럽에선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수학, 과학, 예술 모든 분야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따라잡은 거야. 이때만 해도 유럽은 당시 조선보다도 훨씬 낙후된 문화에 살고 있었어. 진짜야. 그래? 거- 그거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과 여긴 유럽이잖아. 유럽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다가 중동 있다가 인도 있다가 중국 있다가 여기 끝에 가서 우리나라 있고 뭐 이렇게 생겼지. 유럽은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러시아 있고 여기 말이야. 이 동네 이 동네. 여기 아프리카고 유럽이 여기지. 여기가 희망봉 있고 돌아서 인도 가려다가 못 가겠으니까 반대로 가니까 아메리카 대륙 나와서 했던 거고. 아무튼 여기 요 나라에 어쨌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의 크기를 나타내도록 쓰기 시작했어.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보자. 정수와 관련된 거는 이제 수의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표현하기로 했어. 방향과 크기. 방향을 나타내는 게 뭐야? 방향을 나타내는 게 뭐야? 오른쪽, 왼쪽, 부호, 플러스나 마이너스. 크기를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은 뭐죠? 절대값이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일단 부호를 떠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부호가 결정해 줄 거고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0으로부터 이게 절대값이다. 부호는 알고 있을 거니까 절대값 한 번 더. 절대값이 뭐라고요? 선생님 부호 없앤 거예요. 보다는 뭐라고? 그렇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두 번째, 유리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용어를 좀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유리수의 유리는 어디서 왔다 그랬지? 맞아요. 원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원이나 이런 거는 좀 영어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 거기서 온 거니까. 원래 이름이 뭐야? rational number라 그랬죠. 이게 유리수 이름이야. 근데 이거의 어원은 여기야. ratio. ratio가 뭐라 그랬죠? 라틴어로 뭐라 그랬지?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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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란 뜻이야. 그래서 원주율도 ratio라고 해요. 원과 관련되어 있는 반지름도 ratio라고 하고. 왜냐면 원의 반지름에 따라 원의 둘레가 비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비율을 나타내는 수란 뜻이었어. 원래 뜻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 비율. 그럼 비율은 뭔데? 비율을 너네 아는 대로 설명해봐. 비율이 뭐야? 전체에 대한. 에헤이. 사실 비율하면 이 말이 딱 나와야 돼. 비율하면. 어? 띠용. 비율은 뭐라고? 비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기준량을 분모해서 비의 값은 그치 기준량분의 비교량. 여기까지 연결돼? 이해됐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rational number라는 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뜻은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데, 비율적인 수. 비율인데 비의 값. 비의 값은 뭐? 뭐? 분수잖아. 그렇지. 레이셔는 넘버가 품고 있는 원래 뜻은 뭐야?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다 번역을 했거든. 음역이라고 해. 음역. 그래서 여기를 이 말을 일본어로 바꿔볼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 그냥 일반 사전을 찾아본 거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rational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합리적인이란 뜻이 있었어. 이게 얘 원래 어원은 이 이름이 나타내고자 했던 원래 뜻은 뭐였어? 분수 같은 의미인 거지. 근데 일반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 뜻이 또 이 합리적이란 뜻이 있네. 야, 그러면 얘를 합리성이 있는 수, 합리적인 수, 합리성이 있는 수.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가 된 거야. 합리성이 있어요 해서 유리수가 된 거야. 있을 유자.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웃긴 거야. 원래 뜻을 잃어버렸지. 원래 뜻은 잃어버리고 사전에서 찾은 뜻으로 합리적인이란 말에서 리자만 가져왔어. 거기다가 있을 유자를 붙인 거야. 이해됐을까? 좀 음역을 잘못했지. 뜻이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 사라져 버렸지. 그렇게 음역이 돼서 유리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땐 사실 이 뜻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뜻? 그렇지.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내? 어떻게 나타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심해야 될 거. 언제나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이해됐을까? 이거는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 공부 특히 더 중요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용어들이 적어도 왜 저런 이름을 가졌을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좀 커요. 응? 됐어? 얘기 나온 김에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미리 예습 좀 해보자. 식이 뭐라 그랬니? 식의 한자 뜻 한번 알아보자. 한자 뜻.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에서 말하는 식을 쓰는 말이 뭐가 있다 그랬지? 언제 있다 그랬어? 절차, 차례를 나타내는 식자라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졸업식, 졸업식, 입학, 식, 결혼, 식. 이게 다 뭐야? 일정한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어떤 행사죠. 그런 느낌이 들지. 그치? 수학에서는 식을 뭐라고 했지? 뭘 지켜야 된다 그랬어? 수학 용어가 나와야 되고 수학 용어로 논리적 표현을 해놓으면 그게 식이라고 했고 수학 용어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 수, 문자, 기호가 바로 수학 용어라 그랬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용어를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연결하는 거야. 식이 뭐지? 수학에서 이런 거잖아. 야, 수학 좀 식을 써라 이러잖아.
야, 문제풀이 하면 식을 써야지. 식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식을 쓰라는데 식이 뭔 줄 알아야 쓰지. 식이 뭐야? 그래서 수학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돼. 논리적이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건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식이라는 문자와 식에서.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자를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를 썼다면 이제 알파벳 쓰죠. 이제 세 개가 공통으로 쓰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수는 이런 게 수고요. 그렇죠? 기호는 뭐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부등호.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 되게 써놓으면 그게 다 식이 되는 거야. 어쨌든 다시, 그래서 유리수는 정리해 볼게. 유리수는 원래 이름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야. 비율. 비율이란 기준량분의 비교량, 즉 분수 같은 꼴이라는 거지. 분수처럼 비율을 나타내는 수였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다르게 해석이 돼서 일본에서 해석이 돼서 합리적인 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이 생겨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 가면 되게 웃긴 일이 생겨요. 뭐냐면 이제 유리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없을 무자를 써서 무리수라고 불러버려요.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얘를 유리수라고 지었으니까 얘 반대편에 있는 수를 무리수라고 불러버려. 이상해지지. 아무튼 그래서 수체계 한번 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체계. 수체계. 자, 유리수. 유리수에는 뭐와 뭘로 나누냐면 일단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아이고. 잠깐만.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기준이 되는 뭐? 0. 양의 정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뭐와 같다? 자연수가 곧 양의 정수다. 그럼 음의 정수는 뭘까? 마이너스가 붙은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할 거거든? 그런데 이 구분하는 걸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 빨간색으로 한 거 안 써도 돼. 알겠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유리수와 완전히 다른 이름만 먼저 알아보면 무리수라는 걸 배울 거야. 이렇게 수의 체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확장됩니다. 언제까지 확장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는 수의 체계가 확장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걸 얘기를 해주자면 이 무리수는 있잖아. 그냥 배경만 얘기해 줄게. 이 무리수는 이미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증명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라는 음수가 인정받는 것보다 2000년도 전에 인정받았던 게 무리수야.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순서로 보면 얘를 먼저 배울 수가 없어.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중2, 중3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딱 여기까지 수체계를 익히면 끝. 그럼 선생님이 이제 실력 편에서 건너뛸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계산. 이해됐어? 그 영역은 따로 여기다가 설명은 안 하고 문제풀이에서 바로 하겠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활용이었잖아. 활용 깔끔하게 마무리 못 지었죠, 다들. 예? 이번 주 확인했을 때는 그 포함해서 좀 잘 해오세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그냥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개념 이제 읽어는 봅니다. 정수와 유리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정보에 선생님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수책에 요거 개념 정리 잘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값은 뭐라고요? 0으로부터 떨어진 그렇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고 여러분들 기호 다 아시는 거니까요. 수의 크기는 왼쪽이 작아지고 오른쪽이 커집니다. 부등호도 알고 있는 거니까 스킵할게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수의 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표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수의 크기는 말할 때 작다, 같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보자. 크거나 같다를 뭐라고 해? 이상. 작거나 같다가 이하. 그냥 크다가 초과. 그냥 작다는 미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상과 이하는 다른 표현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상은 뭐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이상을 의미하고 이하는 뭐가 아니야? 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지 않다는 이하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작지 않다는 뭐라고? 이상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크지 않다는 이하라고 읽으시면 딱 맞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문제풀이인데 좀 아주 쉬운 것도 한두 개는 할게요. 봅시다. 4번 문제는 딱 하나야. 해야 될 거. 약분이 안 돼 있으면 기하분수 처리해 주셔야 돼요. 3번은 뭐로 바꿔야 돼? 5라고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했고 1, 2, 3번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개념적인 거는. 자, 5번 문제는 할 건데, 자, 봐봐. 여러분들 기준을 잡는 게 좋아. 왜냐면, 정수에다가 동그라미, 유리수에는, 정수 아니면 세모, 뭐, 요렇게 일단 해보면, 정수에다 동그라미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정수 아닌 거는 요렇게 구분을 좀 해놓고, 정수 4개 맞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야? 2분의 4는 2로 바꿔야 돼요. 그쵸? 2분의 4는 원래 크기인 2로 바꿔놓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죠? 해봅시다. 정수 4개 맞아요? 맞아요. 맞고, 유리수는 다 유리수죠. 근데 이 중에 자연수 몇 개 있니? 그럼 동그라미 안에서만 보면 되잖아. 그치? 자연수 2하고 6 2개? 맞아요. 자, 음의 유리수니까 음수 다 찾으래요. 음수 몇 개 있습니까? 음수가 하나, 둘, 세 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세모 몇 개 있어요? 세 개죠. 너무 쉽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연습 좀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도는 여러분들이 한숨 한숨이라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쉬는, 이렇게 한번 여유 부릴 수 있는 단원이야. 한숨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로운. 자, 그 다음에 TF에 대한 이야기 6번 한번 해보죠. 6번 문제 꼭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고르는 건 F 고르기야. 정수는 유리수다 맞습니까? 맞아요? 뭐라고? 유리수 책에 다시 잡아. 유리수, 정수, 정수 아닌 거 있고, 정수 안에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있잖아, 그치? 정수는 유리수 맞아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뉩니다. 0은
0은 자연수가 아닌 정수다. 맞아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진다. 양과 음으로만 나뉘어지나요? 틀렸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뭐가 있어? 0. 0도 있다. 양, 음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존재한다는 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맞습니까? 답은 4번.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거 써놓으셔야 돼요. 0도 있다. 0도 있어. 어때요? 이번 단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다음 손에 분필이 묻으면 아이패드가 자, 7번 수직선 안 합니다. 8번 안 해요. 자, 9번 정도 해보자.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란 뭐죠? 방향을 말하고 있는 오른쪽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야? 큰 것. 두 번째로 큰 수죠. 그치? 구분을 어떻게 해놓으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0이 있고 여기에 1개 있고 여기에 3개 들어가죠. 총 숫자가. 두 번째로 큰 수는 그럼 누가 돼? 0이 되지.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에이, 이런 게 문제라고 나왔어. 어렵냐? 10번. 마이너스 4분의 5 가장 가까운 정수. 4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 물론 판단 되겠지만 수직선 연습 좀 해보자. 마이너스 4분의 5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4분의 5는 1과 2 사이에 있죠. 그러면 이 수는 이 사이에 있지만 어디에 더 가까운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1에 더 가깝죠. 4분의 5는 1과 2 중에 누구랑 가까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다. 뭐 이런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동건 정리되고 있어? 11번 별표. 11번이 별표인 거는 두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죠. 그러면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7이 있고 3이 있다면 두 점으로 같은 거리,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뭐라고 한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뭐라고 해? 두 점의 중점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는 중점 문제예요. 중점 문제. 이 문제에다 별표라는 거는 중점 다루는 건데 오늘 선생님이 중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중점까지 이르는 전체 거리를 구하기 전에 중점까지 거리 전에 전체 거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구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지? 두 수의 차라고 하지. 자, 다시. 두 수의 거리는 뭐라고도 해? 차는 어떻게 구하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지. 우리가 유리수 계산법을 배웠으니까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3 마이너스 7 답은 이게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10이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아니야? 그러면 이 거리 하나하나가 얼마씩이야? 전체가 10이니까 50 가겠지. 고로 여기서의 중점, 보통 중점은 미들 포인트 이래서 M을 많이 씁니다. M. 중점은 어떻게 되냐? 그치. 마이너스 7에서 앞으로 5만큼 더 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이제 외우셔야 될 거 하나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자. 중점은 선배는 평균이다. 중점은 평균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다 쓰세요. 중점은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P. 그래서 중점을 평균으로 구하시면 가장 간단한 과정이 나오게 돼요. 2분의 3 마이너스 7이죠. 2분의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래요. 그럼 머릿속에서 계산이 더 빠르지? 아, 7과 마이너스 3이야? 아이씨. 마이너스 7과 3, 아이.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숫자를 잘못 썼어. 어쨌든, 거리는 같네요. 7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10이고, 50 가면, 여기 중점은 마이너스 3에서 앞으로 5만큼 더 가니까 이제 2고. 쏘리.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7 마이너스 3이지. 두 개 합이니까. 그래서 2가 된다. 아이, 값을 잘못 썼네. 괜찮아요? 두 수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 나옵니다. 중점은 평균. 중점은 평균. 이거 오늘 개념에 보태 오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말고, 요거 말고. 이건 기본적으로 관계를 다 파악해 보는 거고. 오늘 개념 부분에 중점은 평균 넣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별표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 A와 D의 마이너스 2와 10이다. 모두 거리가 같다. 2를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 자, 보자. 네, 지금 이 거리가 다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알아야겠네. 어떻게 구해? 거리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여기까지 왔어? 그럼 한 칸에 얼마씩? 지금 12라는 간격이 3개로 쪼개져 있죠. 한 칸에 얼마씩? 4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네. 그럼 4만큼 앞으로 가면 2는 얼마야? 14겠죠. 괜찮아요? 되게 숑? 정리해보시고. 넘어와서. 자, 수직선에서 A는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고 9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죠? 절대값이고.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쓰는 거야. A인데 A의 절대값이 4고요. B는 3으로부터 9만큼 떨어져 있대. 와우. 수직선 하자. 자, 보자. A라는 점은 너로부터 4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점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후보가 어떻게 돼? 그치? 근데 B가 0이 기준이 아니야. B는 어디를 기준으로? 3으로부터야. 그러면 B가 좀 재밌지. 여기서부터 9만큼 작으면 3에서 9 빼면 얼마야? 3에서 9 더해주면 12. 이게 B의 후보들인 거지. 맞습니까? 거리는 뭐다? 그렇지.
거리는 차고 차는 어떻게 구해? 큰 수에서 작은 수야. 그럼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야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 A하고 B를 보고 어느 쪽에서 큰 수, 어느 쪽에서 작은 수 구할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가 제일 차이가 크죠. 그치? 그러므로 B가 12가 될 때 그때 A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차는 12 마이너스 4에서 얼마? 거리 최대값은 16이겠다. 이해되시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자,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갑니다. 수의 크기 비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뭔 말이야? 뭐가 12? 뭔 말이야? 그냥 개념 파트니까. 계산 아직 하기 전에 개념 잡는 거야. 4번 볼게요, 4번. 앞에는 그냥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 이야기니까 1, 2, 3번 여러분들 그냥 풀 거예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번엔 T 고르기네요. T. 1번 봅니다. 절대값은 항상 양수인가요? 틀렸죠. 절대값. 중요한 거 뭐냐면 0은 그 값이 0이다.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예요. 자, 2번 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자,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 절대값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양수일 때랑, 자,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일 때랑 절대값 안의 음수일 때 어떻게 한다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면은 부호 반대로. 부호 반대로 시키는 게 뭐야?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수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헷갈린단 말이죠. 자, 다시. 절대값 기호 안에의 값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 나와야 되는데, 부호를 바꿔주는 기호가 마이너스다. 얘 부호 바꿔 나와야 되니까 A죠. 틀렸죠? A가 음수이면. 자, 다시 볼게. 이번엔 절대값 A인데, A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절대값 아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뭐 해야 돼? 부호 반대.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건 마이너스 A인 거지. 부호 반대로 바꿔주는 기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절대값이 작으면 0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겁니까?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건 0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틀렸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떨어져 있다? 아니요. 가까이 있다.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떨어진 거리가 같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정의죠. 절대값이 같다면 0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거 맞는 말이다. 이게 절대값이 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혹시 틀린다면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틀리는 거다. 공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틀리는 거 뭐냐면 1번을 읽어봤더니 1번이 거의 100%는 아닌데 한 90% 답인 것 같아. 너무나 큰 확신이 들어. 그래서 1번에다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안 읽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정확한 답이 5번에 있고 1번이 이걸 놓친 거였거든? 이렇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는 거 다 확인할 거예요. 확인했을 때 확인할 건데 TF 하실 때 이러면 혼난던가 답을 3번이라고 썼어.
답을 3번이라고 썼는데 4번, 5번은 검토해본 흔적도 없어. 그럼 안 돼. 내 마음속에 3번이 답이 확신이 서도 나머지 4번, 5번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번이요? 이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A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A가 0보다 크면 절대값 A는 어떻게 나와? 자기 자신 그대로. 사실은 같아도 그래요. 0이어도 뭐 0은 0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절대값 A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양수라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근데 절대값 아니 음수라면 어떻게 나와? 부호를 반대.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 부호를 바꿔주는 방법이 뭐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2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해야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는 기호가 마이너스임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기호는 부호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5번 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래. 작은 수는? 마이너스 7. 이제 어이없지? 이제 어이없죠? 머릿속으로 수직선만 그려봐도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거리가 14래. 근데 여기 거리가 같아. 그럼 얼마? 작은 수는 마이너스 7. 자, 대소관계. 수직선을 떠올려 보면 어때요? 띡 나와. 3번. 안 해도 돼. 7번. 작은 것부터 3개.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 음수 3개 있고 0 하나 있고 양수 2개 있죠. 일단 부호별로 개수 생각해. 근데 작은 것부터 세 번째래. 그럼 어디만 보면 돼? 음수 3개만 비교하면 돼. 음수 3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세 번째면 셋 중에는 제일 큰 거죠. 얼마야? 0이 제일 가까운 수가 가장 크겠죠. 끝. 10번 x의 개수 어떻게 따질 거냐면 얼마부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5 포함 안 하고 5 포함 안 하고 안쪽에 있는 수들이니까. 그치? 어떻게 세? 세는 방법 두 가지. 자, 세는 방법 어떻게? 음수 몇 개? 양수 몇 개? 0 몇 개? 9개. 이름 초딩 방식.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 나쁜 방법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그게 뭐였지? 점과 칸의 관계죠. 점과 칸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거리는 곧 칸을 의미해. 현재 거리가 얼마죠? 8이죠. 그러면 우린 점의 개수를 셀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8칸이 있어.
점은 몇 개야? 9개지. 이해돼? 점이 2개일 때 1칸, 3개일 때 2칸, 4개일 때 3칸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칸의 개수를 뭘로 세면 돼? 거리. 거리가 칸이잖아. 이거 몇 칸 가한 거야? 8칸 갔지? 그럼 점은 몇 개야? 9개요. 이렇게 셀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점과 칸으로 구하는 거 어떻게 돼? 몇 칸 갔나요? 이거는 거리죠. 거리는 뭐예요? 차죠. 차는 어떻게 구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죠.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야. 칸은 거리고 거리는 차고 차는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럼 점의 개수는? 점의 개수는 칸보다 몇 개 더 있어? 1개 더 있지. 될까? 이해할 수 있을까? 11번. 자, 근데 이거 정수니까 숫자로 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는 포함되죠? 5는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이랑 11번 같은 문제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개수 구하기니까. 그치? 넘어갑니다. 12번.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근데 이제 이번엔 유리수란 말이지. 이건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7보다 사이라는 거는 포함 안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정수인데 제일 가까운 정수가 누가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4까지죠. 우리 칸으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몇 칸? 6칸. 점은 끝. 6칸에 점 7개. 정수는 7개. 괜찮아? 아까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음수에 몇 개? 2개. 0, 하나, 양수에 몇 개? 요렇게 세도 된다고. 이해되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둘 다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 더 합니다. 이번 정수의 유리수는 문제 푸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정수의 유리수 덧셈 뺄셈으로 바로 하나만 더 갑니다. 아시겠죠? 75쪽 보세요. 덧셈 뺄셈 방식은 다 알았을 거고, 여기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여기에다가 별표. 여기는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최대한 줄여볼게. 봐봐. 교환 법칙은 뭐야? 교환 법칙은 뭐지? 수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같다. 결합 법칙은 뭐지? 응? 언제? 같은 계산이 연속할 때 순서에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결합 법칙이 뭐라고? 같은 계산이 연속이 돼. 덧셈이 연속되잖아. 그런데 뭐 가운데서부터 더하나
뒤에서부터 더하나. 어때? 결과 같죠? 어? 앞에서부터 더하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결과 같다. 분배 법칙은 괄호 안과 괄호 바깥이 어때? 다른 계산이 괄호로 구분되어 있을 때. 괄호 안과 괄호 바깥이 계산이 같아달라. 동건아 봐. 같아달라. 다른 생각, 너 어디 보고 있어? 자, 복수 때는 놓치지 말아야지. 자꾸 그 손에 있는 밴드 붙이고 그거 쳐다보고 정신 놓고 있네. 괄호 안과 괄호 바깥이 언제? 계산이 서로 같을 때야, 다를 때야? 다를 때 괄호 바깥에 있는 계산을 나눠주는 거죠? 묶어주는 건 무슨 법칙이에요? 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있어. 여기서 A 곱하기가 양쪽에 다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묶어버렸네? 이건 무슨 법칙이야? 이건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야. 묶어주는 거 무슨 법칙? 풀어주는 거 무슨 법칙? 둘 다 분배 법칙이야. 여기서 우리말 분배 법칙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 분배하면 나눠졌다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묶어봐 라고 했더니 용어 중에 묶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결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주면 결합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 결합 법칙은 언제? 같은 계산이 연속할 때야.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계산들이 섞여 있지만 공통으로 묶어내거나 풀어주는 걸 의미해. 알겠지? 용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계산 법칙이 성립하는 게 언제예요? 쓰이는 거 봐봐. 언제 쓰여? 덧셈 곱셈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이 밑에 뭐라고 해? 뭐라고 써야 돼? 결론이 나와야 돼, 결론. 그래서 덧셈과 언제? 곱셈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계산할 때? 그치? 덧셈과 곱셈만 한다는 거야. 근데 뺄셈, 나눗셈 어디 갔나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건 뭐지? 부호를 바꿔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곱셈은 어떻게 바꿔요? 나눗셈은 곱하기 엽수로 바꾼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복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개념 과제 할 때 꼭 설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구술 테스트 해보면 써오기만 하고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이 설명하게 해보라는 이유가 있지. 진짜로 아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이 2번 쓰라고 했지만 선생님 저는 3번 썼어요. 아니, 안 중요해. 4번 쓰는 거 안 중요해. 적당히 해라, 동건아. 적당히 하라고. 자, 다시. 개념 숙제할 때 선생님 봐. 선생님 봐, 여기 보지 말고 볼 거 없잖아. 설명하기 꼭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꼭 할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2번째 복습하잖아요. 응? 이번에는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거 없이 다 하자고.
장난 그만 치고. 정그룹? 뭐 얘기하는지 몰라? 알잖아. 집중해서 좀 들어. 결합법칙, 분배법칙 설명할 수 있겠어? 진짜야? 이번 주 개념 과제 확인할 때 꼭 물어볼 거예요. 좀 잘 정리해 보세요, 개념. 그래서 나눗셈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수는 알고 가자. 역수는 뭐라고 한다?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역수는 알고 있는 거니까. 자, 필수 예제 이제 계산인데요. 뭐 선생님 보기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4번은 해봅시다. 자, 볼펜 들고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게 1번인데 어떻게 됐어? 둘이 자리 바꿨지? 이거 뭐야? 이건 교환 법칙. 그랬더니 그 다음 동그라미 해봐. 4개의 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 덧셈이잖아. 4개의 수가 덧셈인데 앞에 거 묻고 뒤에 거 묵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한 덧셈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같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한 이유를 봤더니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끼리 더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묶어버릴 거야, 이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게 무슨 법칙? 결합법칙. 3번은 뭐냐면 그냥 덧셈 한 거예요. 어떤 법칙은 아니고요. 4번도 그냥 덧셈이야. 5번도 그냥 덧셈 해 간 거야. 자, 그렇다면 다음 중 결합법칙이 쓰인 건 몇 번? 그렇지. 그러니까 결합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결합법칙이 뭐라고? 같은 계산이 연속할 때 앞에서부터 하나 뒤에서부터 하나 같다.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는 게 덧셈과 곱셈에서 성립하죠. 뺄셈은 안 된다. 해볼까? 봐봐. 이거 계산할 건데 여기서부터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앞에서부터 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뺄셈은 성립 안 해.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덧셈과 곱셈만 남긴다. 이유는 그래,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게 뭔데?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계산하기라서 내가 10문제밖에 안 낸단 말이지.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4개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그냥 쭉 계산이에요. 좀 지루한 계산이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 1.3.1부터 1.4.1까지. 자, 1번 개념 숙제, 2번 확인학습, 그리고 가능하면 1, 2차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는 정말 금방 끝날 겁니다. 이번 주는. 3번 다음 주 수업 필수 예제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음 주 수업 필수 예제인데 선생님 보기에 단순 계산 영역이기 때문에 정수, 유리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홀수법만 풀 건데 1.4점이 여러분도 책으로 좀 봅시다. 책으로 넘기는 게 좀 편하니까. 1점 이렇게만 돼 있네. 잠깐만. 혼합계산,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 계산이니까 그냥 합시다. 1.4.2에서 1.4.5죠. 그죠? 여기에 홀수법만 풀어오세요. 문제 수도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뭐냐면 유리수, 덧셈, 오늘 뺄셈 했으니까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이에요. 오케이? 요렇게는 계산 단원이니까 그거 다음 주.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학습은 이것
두 개만 찍 하고 금방 끝날 거잖아. 쌤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거 앞단원 포함 그린 챌린지야. 교재 점검합니다. 알겠죠? 자연수,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단원 마저 못 푼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풀고 간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거 마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학 숙제로 받았던 프린트 좀 마무리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이번 주는 그거 위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숙제합니다. 시간이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진도를 한 단원 더 나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좀 일찍 끝냅니다.